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만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뭐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여야 되긴 하겠지만 내일 정도 되면 출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도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면 틀림없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우리가 교집합인 종목들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바이오, 제약, 특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양당이 다 모두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다음 미국에서 꼭 필요한 거 전력 설비, 전선 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지 않으니까 관련 법규가 뭐 현재 진행 내용하고 큰 문제도 없다. 또 사실은 뭐 IRA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뭐 법을 갖다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의회 결정사항 이런 내용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분해서 가시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전인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갖다 기본적으로 진행할 내용을 핵심 골자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을 거예요. 안 중엔. 그래서 두 안 중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A안, B안 중에 선택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관련주에서 특히 경기 부양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스몰캡들이 있잖아요. 막 그때마다 움직이는 거 있어요. 윙이푸드라든지 컬러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된 종목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서 가셔도 되고, 제가 뭐 어제도 뭐 관련 종목으로 또 우리나라 종목이 좀 있다면 뭐 HD 현대건설기계 경기 부양책 하면 그런 쪽도 관련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선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연관성은 당연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골라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좀 수급에서 좀 이상하게 꼬인 종목이 PSK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처리를 했는데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 뭐 큰 문제가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침부터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좀 사실은 수급 균형이 좀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일단은 손절 처리하고 다시 한번 체크업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루닛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루닛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나오는 오늘도 사실 수급 형태가 상당히 아침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면 미국 DH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죠. 육해공군 여기 960만 현역 군인하고요. 퇴역 군인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이제 건강검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건 볼파라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처럼 볼파라에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져 가는 부분, 이런 것들 사용해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음봉 전환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홀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타트 라인은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드리블 해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게 큰 이슈는 아니잖아요. 100억 원 규모 정도 되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주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왔다가 크게 올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나 어쨌든 포지티브한 뉴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개선되어져 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적자이긴 하지만, 그죠? 점점 개선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체크해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연초부터 쭉 쳐가지고 한 400% 주가가 상승은 하긴 했으나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관심이고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군이었으니까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론잇이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실적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했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 5월까지는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전에 우리가 승부수를 한번 내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61이평, 뭐 아직 공략을 안 하신 분이거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61이평 아래쪽, 이 하방 쪽에서는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이라 하더라도 공략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 지금 튈 만한 내용들은 아니긴 한데 제가 보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CES가 다가오면서부터 분명히 바람이 좀 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루닛하고요, 딥노이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루닛하고 딥노이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면 루닛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실적을 내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큰 포인트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딥노이드도 다른 유럽 진출이라든지 계속합니다. 그렇다고 루닛이라고 유럽 진출을 안 하냐?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생각을 같이 겹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올해 실적 발표했는데 뭐이 영업이익 안 좋은 거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올해 개선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자동차, 산업, 의료기기 이쪽 관련된 매출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전략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테슬라 서주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 그것들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을 한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쨌든 테슬라에 관련된 뭐 우리가 수주 예상 이런 내용이 나면서 한 5만 원 정도 주가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37,500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 나온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볼 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모멘텀 플레이인데 여기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렇게 생각해보지 모멘텀이 안 들어올 경우는 여기 전저점을 어떻게 되게 훼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손절 라인은 잡아두고 갑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200원 여기가 훼손이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게 올해는 끝났구나 모멘텀을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모멘텀 플레이로 다 우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가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악재도 없고요. 지금 뭐 대부분 이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주가가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자, 윗단에서 플레이하는 걸 갈 거냐,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해서 플레이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LS 일렉이 훨씬 우리가 천천히 담아갈 수 있는 내용이다.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이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22 이동평균선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천천히 좀 담아갈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내년도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스타일도 보면 쭉 있다가 이게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갖다 측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주받은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공급이 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2분기예요. 그럼 그 앞두고 어떻게 되겠어요? 선반영하는 내용들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수주 잔고는 1조 원 이상 많다는 점, 이 점이 저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맥스치로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고 이거 단기적으로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차익 실현으로 커버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잡는 포인트로 간다. 이런 전략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천천히 가시는 쪽은 이런 종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뭐 수익을 낼 때는 뭐 40, 50%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우리가 포지션에 담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쪽 관련된 업종 중에서 조금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요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튼하고요 스마트 브레이커 양 신규 매출 기대감도 있고요 재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공시가 나올 때 아마도 다시 한번 주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 들어왔잖아요. 실제로 저는 60일 이평 여기 아래쪽에서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시그널이 좀 괜찮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방을 열어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아마 비중 담아서 들어가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뭐 제가 볼 땐 적정하게 얘기하면 20% 정도 담고 들어가는 게 극히 정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아랫방 열어두고 매수 잡아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방으로 잡지 마라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립니다. 왜 하면 결과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봤자 우리가 크게 수익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열리는 쪽으로 가고요. 처음에 스타트 라인은 우리가 잡아둬야지 계속 모니터링을 또 하면서 또 추격적으로 올라가면 추사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아직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구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이제 마이너스 15고예요. 고점에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는 더 열어두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12월이니까요. 뭐 지금 11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한 중순까지는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잡아가는데 안 눌리면 뭐 조금씩 비중 담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다만 양봉에서 양봉 보시고 나서 우리가 다음날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 쪽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수주잔고 뭐 계속 늘어났잖아요. 비할래 뭐 싱가포르 것도 그렇죠? 상당히 그가 8,4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국 관련돼서 한 7,200억 정도 되고요. 오늘도 사실은 수주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300억짜리, 900억 이렇게 최대 이 정도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YY 대비 성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한 50% 성장을 했잖아요, 이 기업이.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그 수주 잔고로 이야기하면요, 내년도도 50% 정도 성장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수급이나 또 이런 내용들이 따라줄 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유한 그 펀드는 12,100원 정도 됩니다. 100원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때는 단기적 급등하는 거잖아요. 실적 뉴스에는 팔고요. 다시 담아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주는 내용을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이것도 뭐 천천히 잡아가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쪽 분야도 어떻게 돼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강원전선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강원전선을 하시던 대한전선을 하는데 수장고 공시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는 그래도 공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는 대한전선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내용들 다 따지고 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나 내용들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제 생각엔 업사이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ST팜. 그래서 이거 뭐 어차피 지금 오늘 수급 내용이 막 완전히 좋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왜 스타트 라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이 95,000원 이 아래쪽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매수 잡으셨나 안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잘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ST팜 얘기는 자주 드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생물보험법 통과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리자. 통과하고 나서도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내용은 지금 현재 그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수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전체 지금 공장 가동률이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한 25%이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공장 돌아가는 내용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CDM 이제 수주량 이런 거 딱 들어오게 돼서 이 부분이 좀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6년 뭐 이 정도 되게 되면 또 이 공장 개설을 해서 거기 또 가동이 돌아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건 일단 1공장이 다 풀캐파로 차고 수주 잔고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SD파입니다. BNT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잡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틀 동안 연속해서 시그널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이제 연말까지는 가지 말자. 그래서 12월 가는 과정에서 원하는 수익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쯤에서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매물대가 여기서 보유량이 많은 거니까 여기서 시장 자체가 크게 깨지지 않으면 그냥 꿋꿋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 뭐 수주잔고가 좋아서 제가 걱정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 어때요? 올라오고 나면 여기보다 높이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한번 또 우리가 거래해 볼 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거 그쪽 관련된 거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것들은 좀 제가 볼 땐 주의를 좀 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선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내일 나오는 상황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도 내려놓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매크로 안 좋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예, 코리아 FT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하이브리드카가 앞으로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2분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영업이익 늘어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업이익이 156%씩 늘어났다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괜찮을 것 같습니까? 뭐 이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지금은 연식 변경 구간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래도 예를 들면 새로운 연식이라든지 이런 거 생겨날 때 내년도부터에 대한 호황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3분기나 4분기가 그렇게 예를 들면 실적이 아주 워스트하게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우리가 전방업체인 자동차 업체, 뭐 현대나 기아 이 양쪽에서 지금 4분기 실적이 그냥 항상 그렇죠. 이게 항상 잘 팔렸다 3분기, 4분기 때 이렇게 실적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거든요. 이건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 할인 판매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 전방업체들이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칼 정도에서 판매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만 좀 고민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우상방인지 하방인지 근데 조정은 충분히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안 좋았을 때 저점 구간까지 충분히 내려온 걸 우리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조금만 시간을 좀 지켜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가 하고 있는 일 내용들, 또 기아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손절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작할 때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아침부터 크게 하락을 하는 과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폭으로 하락하는 거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45,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손절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그널이 안 좋은 것들은 그냥 과감히 던져버리고 다음에 다시 공략하는 한이 있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고 고민하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시그널 안 좋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스윙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0일 라인을 과감히 크로스 해버렸잖아요. 이동평균선 두 개를 갖다 다 떨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시그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상황도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더 우리가 수익이 나겠습니까?
있으니까 아마 제가 녹화하기 직전에 보니까 45,000원대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오후 정도 돼서는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의사결정은 내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크게 좋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나는 것이 많지 않은데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드리블 잘 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